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슈퍼개미 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0일 토요일입니다. 3월도 이제 중반을 다 넘어섰습니다. 3천을 위협하던 자리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 안에 쓰인 도구는 금리 이야기였죠. 다시금 또 올라오고 조정받고 올라오고 그동안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자율은 0.5에서 0.6, 0.7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번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금리 올라간 거에 너무 발작적으로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실적만 올라오면은 더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은 기민한 사람들은 민감주의 비중을 조금 더 올린다거나 아니면 개별주의 비중을 조금 넣는다거나 이런 대응을 조금씩 했던 거고요. 그리고 대형주나 성장주 라인에 있던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정 일정 부분 받은 상태에서 시간을 쭉 지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보이겠는데요. 함부로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역시나 우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받기 시작하면은 실적에 대한 힘들이 금리단의 등락을 이겨내면서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화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단이 3천을 다시 올라서서 3050 다시 이렇게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8만원, 82,000원 여기서 제한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1분기 컨센서스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시장을 실체로 개별주나 테마주의 힘이 아닌 실체적인 실적의 힘으로 시장을 끌어당기는지 그것들을 4월 달쯤부터 보여주는지 그런 걸 한번 체크해봐야 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지치지 말고 항상 똑같이 오늘도 공부합니다. 그게 투자자, 매매자 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주간 상승률 보죠. 신규 상장주 몇몇 개 빠졌는데요. 그거는 여기 로직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바이오 다인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데브 시스터즈 48% 올랐고요. 30이 마지막에는 액션 스퀘어가 28%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는 지금 쿠키런 IP들이 돈을 쭉쭉 벌어들이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에 진짜 많이 올랐죠.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여럿 있는데요. 데브 시스터즈를 보면서 개별 뉴스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컴투스입니다. 컴투스의 썸머너즈와 100년 전쟁이 사전 예약을 하고 있고 4월 말일쯤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지연이 되고 그랬던 힘들이 다시금 힘을 받으면서 최근에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연 게임 업종의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중국의 파노 이야기 같은 것들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 지금 상에서 무조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원래 게임 업종은 신작 관련된 출시 모멘텀이 미리미리 선반영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추세들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있는 이야기들이죠. 확률형 아이템 22일날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문체부 장관이랑 게임 업종 관계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말들이 많네요. 투자자나 증권사 쪽 입장에서는 그리 큰 이슈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이번에 신뢰를 많이 잃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전체적인 게임 업종에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들이기 때문에 한번 월요일 날 어떤 이야기로 풀리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IP의 흥행, 그 다음 두 번째는 컴투스의 신작, 지연된 신작 모멘텀이 발생을 하는 것인가, 세 번째는 게임업종 전반적인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들이 어떻게 풀려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맥널티, 커피, 바이오, 최근에는 테마성 움직임 때문에 올랐습니다. 테마성 움직임은 이베이 코리아, 창투사 관련주가 쿠팡을 방아쇠를 딱 당기니까 마켓컬리가 그 역할을 또 맡고, 그 뒤에서 이베이 코리아가 거길 또 맡고, 크래프톤이 맡고 등등등 이렇게 번졌던 이번 주 한 주였죠. 컴퍼니 K에서 그것들을 엮어낼 수 있었어요. 이 땅땅 뛰었던 거 이전에 요 움직임이었거든요. 이 안에서 창업 투자 관련주들, 창투사 관련주들이 당연히 상장되지 않은 마켓컬리나 리디북스 이런 쪽에 엔젤 투자부터 시작해서 시리즈 투자까지 해놓은 창투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시장에서 테마그룹을 딱 형성을 해서 창투사 관련주가 지금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 것들을 이어받으면서 이번 주에 순환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컴퍼니 K는 그동안에 이 모습을 보여줬고요. 땅땅 후발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근데 충분히 지속적으로 시장을 관찰했던 사람들은 이 로직들을 계속 생각할 수 있었어요. 테마적 측면에서 주위 환경을 체크하는 매매자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의 영향을 받은 창업투자 관련주 테마 형성이 되는 것들을 보고 창투자 관련주를 한번 돌려볼 생각을 당연히 해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 윤석열 관련주가 대선 관련주에서는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주위 환경이. 그 안에서 컴퍼니 K도 윤석열 관련주 로직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이번 주에 컴퍼니 K가 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시장 상황에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읽어내는 로직, 키워드를 창투사나 윤석열을 뽑아내서 그것과 관련된 복합 테마라든지 그런 영향을 받는 개별 종목군들을 투자가 아닌 매매의 관점으로 바라본 그런 케이스였죠. 그 다음에 이런 개별주도 있는데요. 종목이 중요하다기보다 HLB 라인이죠. 진양근 회장. 골재 사업이 한다는 게 지금 모래잖아요, 모래. 건설업종에 대한 장기적 관점으로 지금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될 시기입니다. 공급 정책에 따른 건설주의 일정 부분의 이 상승세를 LH의 사태가 이렇게 꺾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중기적 관점도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 건설 관련이나 이게 이제 주택 부분이 됐건 아니면은 인프라 쪽 라인이 됐건 SOC 라인이 됐건 전반적으로 건설업종 전방산업이 계속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각각의 건자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형 건설사를 공부하고 중견 건설사를 공부하고 요 공부를 지금 해야 될 시기는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 대형주 쪽 수많은 종목들, 중형주, 돈 잘 버는 지방 건설사들, 그 다음에 각각의 이 건자재군들, 시멘트, 엔지니어링, PH 파일, 그 다음에 저 뒷단에 있는 페인트, 리모델링 라인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그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부각을 조금씩 받고 죽고 하면서 천천히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동국 RNS는 히토류 관련 이미지 때문에 움직였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에서 신경전이 나왔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히토류가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애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가상화폐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 한쪽에서는 두나무 라인들, 한쪽에서는 빗선 라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디지털 화폐 라인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테마 쪽이죠. 두 개를 시장에서 왔다리 갔다리 계속 가상화폐는 가격이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개별 플랫폼을 매각한다 그러면서 움직이고 있고 CBDC는 글로벌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개발을 한다고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각각에 관련된 인물들이 한 번씩 언급을 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실체보다는 분위기, 모멘텀 이 정도의 분위기 조금 느낌이 큰 쪽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대성창투도 창투사 관련주. 개별적인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번 주의 로직은, 그러니까 애플발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부품군 라인 모멘텀이 사그라들고 그 자리를 이제 게임 업종의 신작 출시처럼 신차 출시가 이제 잠깐 끼어들었어요. 아이오닉 5, 기아차의 EV6 그것과 관련된 개별 기업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움직임이 조금 있었고요. 아주아이비 투자도 창투사,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시밀러,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딱 하면서 그쯤에 상장한 제약 바이오 라인들이 순환을 같이 가져가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 다음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이것도 개별주고요. 엄청난 유니콘 기업이었던 옐로우 모바일 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죠.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이거였어요. 지금 3%를 대주주의 제한을 가하고 소액주주 연대에 공통된 말들이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경영권 분쟁들의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저그룹주가 순환을 하면서 실적 바탕으로 움직이고요. 해성그룹주가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그 소액주주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한국타이어그룹도 경영권 분쟁으로 움직이고요.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도 경영권 분쟁으로 움직이고요. 이것도 하나의 시장의 축이었습니다. 다음 K스피드 사료 관련주. 비료, 사료 그 앞전 단으로 다시 넘어가 보죠. 코로나19, 이상기후, 코로나 때문에 물류, 각 나라들의 물류가 정상화가 안 되고 그 안에서 수요와 공급단이 깨지고 이러면서 진행이 됐던 게 이제 물류 쪽, 해운 쪽이 살아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동안에 곡물가는 벌써 쭉쭉쭉 달렸고요. 당연히 곡물가 인상, 생산량 증대시켜야 되니까 비료나 뭐 사료 이런 애들이 소비를 증가를 가져가고 그에 따라서 테마적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실적은 아직까지 좋아지는 분위기는 아니죠. 당연히 지금 원재료단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판가 인상을 통해서 전가를 시키고 그것들이 나중에 원재료가 하락이 돼서 그 스프레드분을 먹어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테마로 막 이런저런 종목군들을 막 이용해 먹고 있는 상태고 키워드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곡물가 인상은 팩트, 비료 소비 증가도 팩트, 여기까지는 이제 팩트인 거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 거는 팩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비료는 누가 만들고 사료는 누가 만들고 안에서 비료와 사료의 원재료는 뭐고 그것들은 누가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게 실질적인 공부가 되겠죠. 개별적으로 지금 화학업종 좋죠. 화학업종 굉장히 좋고요. 유니드라는 기업입니다. 전체적인 업종 좋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칼륨 제품들 비료 라인에서 많이 쓰이죠. 추세를 쭉 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저런 개별적인 사료 관련주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실체 로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종목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도 화학업종의 실적이나 전방 산업단의 움직임이나 차트의 모습이나 수급이나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공부를 하고 포착해서 이런 종목군을 미리미리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나가는 거는 주식 투자자나 주식 매매자나 어쩔 수 없는 평생 투자의 로직이니까 그 안에서 공통된 현상 속에서
테마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아니면 실체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나는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출지, 이런 것들을 계속 트레이딩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평생 투자하는 겁니다. 아이크래프트, 윤석열 관련주 이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백신 여권 관련주 이미지 때문에 이번 주에 움직임이 조금 셌어요. QR코드 때문에 그랬는데요. 백신 접종 글로벌 제한적 여행 오픈, 그런 분위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백신 여권 이야기 나오고 있고, 증명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어떠한 플랫폼에 어떠한 걸 쓸지 모르겠지만 QR코드 쪽으로 개발하는 쪽도 있고, 아니면 원래 다른 공인 인증 쪽으로 개발하는 쪽도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제한적으로 있었습니다. 아이크래프트, 케어랩스, 정보보안 라인의 라운 시큐어, KG 이니시스, C큐브, 이런 느낌들이었죠. 격리 제한을 풀리는 게 당연히 이제 트리거가 되겠죠. 지속적으로 있던 이야기였어요. 괌 정부 관광청 5월부터 괌 여행 재개가 목표다. 백신 접종을 계속하면서 올라오는 단계 5월까지 쭉 올라올 거고,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요거 격리 없이, 이게 여행업종 지금 어차피 여행사, 항공사 이런 것들은 쭉쭉쭉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적으로 시즌에 터지면 생각보다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조금 느릴 수도 있지만 글로벌적으로는 계속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개별 소식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현상을 추이를 따라가면서 재오픈을 언제 할지 막 계속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4월 달에, 4월 말에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디즈니랜드가 오픈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뭐 제주도, 아니면 동해안,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상황보다 굉장히 빠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풍재즈 같은 거는 거의 100% 테마죠. 재지 관련주를 공부한다는데 골판지나 아니면 백판지나 이런 거 구분도 없고 실체도 없고, 그럼에도 움직이고, 느린 성장 산업이죠. 성장 산업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좀 느린 거죠. 그럼에도 테마와 실체를 구분 안 하고 시장에서는 계속 이용해 먹고 있는 상태예요. 과연 신풍재질을 투자의 생각으로 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차라리 아세아재지나 이런 쪽을 투자의 방향성으로 산다면은 이해라도 할 수 있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JS 코퍼레이션은 가방이나 핸드백 이런 거 ODM, OEM 사고요. 포스트 코로나 로직을 생각했을 때 제일 쉽게 소비를 일으키는 섹터가 의류업종도 그 중에 하나예요. 벌써 움직였죠. FNF 빵빵, 영업무역 빵빵, 한세실업 따라가고 있고, 그죠? 개별주들 뒷단에서 의류 관련 섹터의 이미지들 있는 애들 따라가고 있고, 이런 움직임입니다. 의류업종도 큰 놈부터 작은 놈까지 한번 쭉 돌려보면은 순환의 힘의 크기를 느껴볼 수 있어요. FNF의 현재의 위치와 중간에 있는 영업무역의 위치, 한세실업의 위치, 그 뒷단에 휠라코리아의 위치, 그 뒷단에 있는 개별적인 의류 섹터에 들어가는 ODM사의 위치, 신규 상장주의 의류 섹터의 위치, 한번 이번 주에 쭉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확 쏠렸다기보다 개별주가 많았습니다. 과연 4월 달에는 이런 개별주의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좀 제한되고 몸통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실적을 바탕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야 되는 게 현재 우리 투자자들의 전략인 것 같아요. 자,
토요일이었고요. 지금 반가운 비가 조금씩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요. 좋죠. 공부하기 뭐 딱 좋습니다. 시장이 금리단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나스닥이나 해외 시장 또 폭락했다고 너무 심리단으로 또 쫄리지도 말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대만, 우리나라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력을 믿어주고 실적을 믿어주고 전략을 믿어주고 오늘도 공부한다. 이게 오늘의 또 정리입니다. 자, 공부는 이제 지겹죠. 지겹고 실체고 뭐 누구누구는 유사투자자문사나 리딩 업체에서 돈을 주고 이 종목을 사라 팔아 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나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까. 이런 유혹도 주위에 너무 많고요. 하지만 공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답입니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상품들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대표님들도 저희 대표님도 무던히도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계속 해 나가시면서 저희한테 또 귀감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지속적으로 쭉 따라가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백지호님들도 그리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회원분들, 카페 회원분들 모두들 그런 방향성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